네, 빅픽처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즘에 기사 보면은 뭐 이런 단어들 많이들 보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 가끔 밀릴 때 뭐 테이퍼링 논의 때문에 밀린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과연 그것이 정말 증시에 좀 악재인가 이에 대한 분석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뭐 뒤에 플레이션 붙는 용어가 굉장히 좀 많은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쪽이 인플레이션이죠. 만약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또 금리 인상도 일어날 수 있고 유동성 축소 현상에 따라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definition, 정의를 좀 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증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을 하지 않고요.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1970년에 영국 보수당 정치인 아이언 맥리로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이 1970년대, 1973년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다 폭등을 하는 거죠.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전년 대비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 보통 신흥국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이라든지 독일, 러시아, 헝가리,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과거에 역사상 여러 차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008년 금융위기 붕괴 시기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만간 대세 하락장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는 앞으로 2, 3년 안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을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 구간에서 증시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당연히 아닐 테고 뭐 이렇게 심각한 물가 상승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 이것이 정말 증시에 좀 악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과거에 바로 전 사이클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회복을 시작을 했고 2009년부터 경기 회복 그리고 다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게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이죠. 그러니까 약 11년 가까이의 어떤 경기 확장 구간이 나타났었어요. 이때 금리를 보시면은 경기 확장으로 넘어갔었을 때 3.67% 그리고 경기 침체로 다시 넘어갔었을 때는 1.6% 이렇게 금리가 계속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모습을 연달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플레이션 숫자도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일시적으로 단기간 한 1, 2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을 찾고요. 2013년부터는 거의 2% 미만대에서 아주 긴 시간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경기 확장 구간이었죠.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2013년 5월 22일 날 미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이 말을 했어요. 양적 완화의 축소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축소가 일어났느냐? 이건 시간이 좀 한참 걸렸고요. 실질적으로 축소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2014년 이후, 2015년 이후 한참 더 지나서 거의 축소 자체도 없었고요. 오히려 실질적인 축소가 일어난 것은 2017년 정도 됩니다. 또 기준금리도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0%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요. 2015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경기 회복부터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테이퍼링 발언만 가지고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건 말이 좀 안 되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일시적으로 한 달 모자라는 구간 동안에 S&P가 7.5% 하락, 또 나스닥 100도 7.5% 정도 하락을 하긴 했어요. 굉장히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S&P가 자그마치 25%나 급등을 했고요. 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이 구간의 경제 성장률도 2%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장기간 보여줬었고요. 그 긴 11년 구간 동안에 S&P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400%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6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생산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연평균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냐,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높아질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미국의 데모그래픽스를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데모그래픽을 보는 건 뭐냐면 인구 구조에 따라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노동 공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100배 낮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일본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 구간에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은 자그마치 60%대 GDP의 수준에서 260%까지 폭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07% 정도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쌓이고요. 이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 즉 2% 정도 수준 미만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나타나면 이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이 과거의 사례에서도 뭐 10년짜리 차트 이렇게 넓게 긴 관점에서 봐주셨으니까 현재 경기 사이클 상으로는 상승에 좀 어디쯤 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과거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1960년대 이후부터 경기 확장 사이클이 7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5번째와 6번째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 1991년부터 2000년의 사이클이고요.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포함됐던, 그러니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3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급격하게 가시화됐던 그런 시기고요. 이때의 경기 확장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산성 부분도 연평균 2.3%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이 S&P 500의 상승률 정말 어마무지했죠. 320% 급등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S&P가 아니라 나스닥에 거의 초점이 다 맞춰졌었고 나스닥은 그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1050%,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또 그리고 6번째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2001년부터 2007년의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이 사이클하고 비교를 하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이클은 뭐였냐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거품이 만들어졌고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뭐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었고 이런 부분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인플레이션 자그마치 6% 근처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겨우 막판에 가서는 2004년 말부터는 2007년 초까지 자그마치 금리를 5% 인상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고요.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낮게 나왔었고 생산성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증시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이 6년 기간 동안에 S&P는 겨우 45%만 올랐고 나스닥은 겨우 72%만 올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뭐 10%대의 상승은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5번째 사이클의 재현이냐 6번째 사이클의 재현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산업재 버블이 정말 만들어질까 안 질까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CRB 인덱스 포캐스트를 보면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산업재 버블까지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골디락스 구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연평균으로 S&P는 15% 이상, 나스닥은 20% 이상 상승장이 앞으로 5년 이렇게 나타나도 이상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이 5년 안팎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데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추세적 주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추세적 주기는 보통 18년 주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2009년부터 계산하면 12년이 지났어요. 그 중간에 한번 침체가 왔고 또 다시 적어도 6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전 사이클이 상승폭이 1350%였고 지금 현재까지 상승한 폭은 5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ROE가 비금융업종,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 23%나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6년까지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한번 부러지는 현상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그때부터 또 산업재 버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턴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장에서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 몸집이 비대해지니까 걱정들 좀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증시의 악재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만약에 가격이 부러진다면, 즉, 거의 폭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큰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오히려 호재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데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지 않고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장 큰 그림 알려주세요. 네,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경기 회복 호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